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양봉교육중앙회 박종규입니다. 벌써 2월입니다. 이제 봄벌을 시작한 분도 계시지만은 이쪽 중부지방 이후로는 우리가 또 봄벌을 이제 시작해야 될 그런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이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공지사항을 하나를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꿀벌 폐사로 인해서 우리 양봉농가들이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꿀벌 집단 폐사 피해 촉구를 위한 전국 양봉인 총궐기 대회를 할 예정입니다. 일시는요 2월 14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세종시에 있는 농림축산식품부 정문 일대에서 약 3,000명 규모로 우리가 권리기 대회를 할 예정입니다. 목적이 3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꿀벌 폐사 및 농업재해 인정 및 농업재해 보험 상품을 개발 추진해달라. 두 번째, 경영자금 지원 및 꿀벌 폐사 피해 농가에 보상금을 지급해달라. 세 번째, 꿀벌 병충해의 법정 전염병 지정 운영을 촉구한다. 이러한 큰 틀의 3가지를 가지고 이번에 권리기 대회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쁘시겠지만은 우리 양봉 농가들을 위하여 또 우리를 위해서 이번 권리기 대회에 꼭 참여하셔서 여러분들의 힘을 보태시기를 기대합니다. 더 자세한 것을 여러분들 각 지회나 지부로 연락하시게 되면 구체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러분들 꼭 참석하셔서 같이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시기 바랍니다. 자, 봄벌 시작 나왔습니다. 먼저 우리 교재 태경서 한번 보고요. 요 시작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교재를 한번 볼까요? 교재 71쪽을 보시면 그냥 71쪽 2월달 양봉 관리에 보시면 나옵니다. 71쪽 먼저 우리가 내금을 하실 때 생사 확인을 해야 됩니다. 2월 초순에 입춘을 전후해서 여러분들은 내금을 해야 됩니다. 벌이 죽었느냐 살았느냐. 만약에 살아있다면 다행입니다. 죽은 것은 일단 끝났습니다. 생사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된다. 이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환기가 잘 되어 있느냐 없느냐 이걸 확인해야 돼요. 그러면 뭘로 확인하느냐. 안에 습기가 있느냐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습기가 있으면 따뜻한 날 보고 그걸 말려 죽었다든지 닦아낸다든지 이렇게 해서 안에 환기가 되게끔 해주셔야 됩니다. 습기가 있었다는 것은 바로 환기가 안 됐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환기를 잘 해주셔야 되고 물기가 있다면 꼭 닦아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 식량 유무를 확인하는 겁니다. 식량이 있느냐 없느냐. 입춘 돼 보니까 식량이 얼마 없다. 그러면은 식량 소비를 넣어주거나 또 요즘 나오는 고체 사료를 대용으로서 우리가 넣어주는 방법도 있죠. 그렇게 해서 굶어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봄벌이 시작할 때, 즉 깨울 때까지의 벌이 연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식량이 부족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3가지를 여러분들이 꼭 내금하실 때 점검해야 될 그런 부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큰 틀만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걸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가 다 낭독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교재를 한번 읽어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봄벌 시작은 이 화면을 통해서 제가 부연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 때 깨우신 분들도 계십니다. 조금 성급했죠. 물론 제주도나 저쪽 남쪽에 그건 겨울이라는 게 없이 월동을 지나고 이미 봄벌 시작해서 화분떡이 지금 2개째 들어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내가 있는 그 위치, 그 지역에 그 환경에 맞춰서 우리는 벌 관리를 하고 해야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중부지방 이쪽 내륙에 강원도라든지 충청도, 경상북도, 경상도 뭐 이쪽 쪽으로는 아직까지 봄벌 시작하기는 이르죠. 내일 모레가 바로 입춘인데도 불구하고 영하의 날씨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뭐 일찍 시작한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너무 일찍 시작해서 피해를 보지 않아야 되는데
이미 1월달 초순에 시작을 해서 뭐 가온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나간다. 한번 보십시오. 영하 17도, 20도까지 내려가고 말이야. 이런 환경에서 일찍 깨우는데 아무 소용없어요. 조금 느긋하게 이렇게 하셔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만약에 봄보를 깨우지 않았다, 즉 시작하지 않았다는 분들은 좀 느긋하게 하십시오. 대충 설명해 본다면은, 우리 가늠해 본다면은 한 2월 중순 정도 전후해서 날씨를 봐가면서 큰 추위가 없다라고 판단했을 때, 그때 깨우면은 바로 봄벌 시작하시면은 적기가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춘에는 내금을 하는 그러한 시기로서 여러분들 하셔야 된다. 그래서 꼭 하시고, 그럼 언제 깨우냐? 바로 우수경칩을 전후해서 여러분들 깨우시면 됩니다. 우수는 바로 2월 중순이 될 것이고, 경칩은 3월 초가 됩니다. 그 전후해서 내 지역 환경에 맞게끔 해서 전후해서 일정을 봐가면서 외부 기온이 7도, 8도 이상 됐을 때 봄보를 시작하면 된다. 물론 온도도 중요하고 합니다만은, 여러분들 벌로 관리를 잘 해보셨으면은 아시죠? 바로 소문 앞에 찌꺼기 물어낸 걸 보셨을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탈피 작업이라고 합니다. 탈피 작업한 게 눈에 보였을 때, 그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탈피 작업을 하고, 또 외부 온도가 어느 정도 일정하게 봤을 때, 이때 바로 봄볼 시작하면 적기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봄볼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 바로 보온입니다. 철저한 보온을 해주셔야 합니다. 비닐 개포도 하고, 제일 먼저 비닐 개포하고, 그 위에 개포를 하고, 보온재를 넣고, 뚜껑을 덮고, 외부 보온도 철저하게 야간에 찬 공기가 벌통 내부로 유입이 되지 않게끔 보온을 겨울보다도 더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불량하게 되면요, 육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봄볼 시작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후속적인 조치로서 보온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 이걸 아시고 보온을 철저히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좀 가지고 우리가 한다면은 좀 더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자, 벌에게는 중요한 것은 어떤 걸까요? 이런 문제를 지금 한번 해봤습니다. 물론 다 중요하겠죠. 많습니다. 여기 나오는 세 가지뿐만 아니라 다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먹거리가 없으면 당장 배고파서 굶어 죽습니다. 일정한 60%의 습도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쾌적한 환경의 온도가 15도 이상, 20도, 이게 필요합니다. 그럼 곤충이나 동물들은 그렇지 않을까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벌에서는 바로 먹이가 중요하겠죠. 먹이가 없으면 바로 굶어 죽습니다. 우리는 사람은 며칠을 굶을 수 있지만 벌은 며칠까지 못 갑니다. 3시간 이상만 되면 바로 굶어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 식량이 떨어지면 바로 죽기 때문에, 그래서 식량을 잘 봐야 된다는 거죠. 식량이 중요합니다. 화분떡도 여러분들 질 좋은 화분떡을 먹여서 새끼 때부터 건강한 우리 새끼벌을 키워야지 성충이 돼서도 번식도 잘할 것이고 꿀도 많이 따올 것이고 이렇게 될 것입니다. 좋은 화분떡을 여러분들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습도도 우리 사람과 똑같습니다. 습도가 벌통 내부에 60% 전후가 되지 않으면 육아를 할 수 없습니다. 습도는 습기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육아, 애벌레가 이 60% 이하가 되면 애벌레가 건조돼서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벌들은 벌통 안에서 이 습도를 맞추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죠. 그렇게 하면 온도는 분명히 중요하죠. 육아하기 위해서는 35도 내외 안에 온도가 꼭 필요합니다. 이것을 엄청난 안에서,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은, 이 추운데 보이지 않지만 안에서 이 세 가지가 조건이 돼야지 육아를 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먹이와 습도, 온도에 의해서 다음을 보겠습니다. 자, 바로
전에도 이런 화면을 제가 많이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진드기죠. 발어와 응애라고 합니다. 봄부터 여러분들은 여기에 신경 쓰셔야 됩니다. 이미 우리 작년하고 벌써 지금 금년 초까지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여러 가지 기후변화와 환경에 의해서 진드기가 이렇게 많이 창궐 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그냥 방치를 하고 있어야 되느냐?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고 정부 당국에서 얘기했고 방역 관계자분들 다 얘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은 환경도 문제가 있었고 기후변화도 있었고 우리의 잘못도 있었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기후가 변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맞춰서 적응을 하면 됩니다. 지금 자연에 있는 곤충이나 모든 동물들은요, 환경에 적응하면서 잘 해왔습니다. 기후변화는 작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전에도 있었고 앞으로 또 있을 것입니다. 그 기후 탓만 하고 우리는 그냥 갈 것이냐? 아니죠. 야생에 있는 곤충과 동물들은 자연에 적응하면서 잘 살아왔는데 우리가 적응을 못했을 뿐입니다. 우리 탓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23년도 봄부터 올해는 가을까지는 당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피해를 덜기 위해서 지금 이 강의를 적극적으로 저는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응대를 해야지 피해를 줄일 수 있느냐, 이렇게 됩니다. 다음을 보시면서 설명드리죠.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이 그림이 화면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파랗게 그린 그래프가 있고 밑에 빨갛게 있는 게 있습니다. 파랗게 그래프 쫙 그려져 있는 것은 벌이 늘어나는 그런 곡선으로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빨갛게 그린 것은 진드기가 늘어나는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벌이 언제부터 늘어나느냐? 지금 2월달입니다. 그죠? 2월달부터 시작해 보니까 2월달에는 그렇게 기존에 있는 벌은 늘어나지가 않아요. 쭉 가서 언제부터 늘어나냐? 5월달부터 시작해서 5, 6, 7 이때가 가장 벌이 늘어나는 절정의 시기가 바로 5, 6, 7 이렇게 되겠죠. 많이 늘어납니다. 이 그래프를 본다면 실제 그렇습니다. 이때 많이 늘어납니다. 그럼 진드기는 언제부터 많이 늘어나냐? 6월달부터 시작해서 7월, 8월달부터 수직으로 급성장해가지고 올라갑니다. 자, 이랬을 경우에 진드기도 안에 있지만은 늘어나는 속도가 벌보다는 느리게 나타납니다. 그죠? 벌이 한창 절정이 일었을 때 진드기는 이제 늘어나려고 시작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때 우리가 바로 중요한 시기입니다. 자, 2월달에 우리가 보통 벌을 깨우실 때, 봄벌이 시작하실 때 여러분들 약을 하셔야 됩니다. 즉, 이 진드기에 대한 약을 어느 약이든지 여러분들이 잘 알아서 챙겨서 하셔야 됩니다. 약재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친환경 약재로서는 뭐 개미산, 개미산, 옥살산, 그 다음에 우리 농약 성분 있는 속살만, 왕서, 뭐 기회, 코마H 뭐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맞다고 생각하는 약재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하시고 나서 3월달, 4월달, 5월달 이때는 약을 하시면 안 됩니다. 3, 4, 5월달은 절대 약을 치지 않아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진드기는 계속 늘어나 버리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때는 약을 치는 것이 아니라 숯불집을 제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또 숯불집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유인을 해서 진드기를 자연적으로 우리가 물리적으로 해서 제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해도 벌이 잘 늘어나게끔 돼 있어요. 그러고 나서 6월달에 우리가 아가시아 꿀을 채밀하게 되죠. 그럼 아가시아 꿀 한 번, 두 번, 세 번 다 하고 나면은 거의 뭐 6월 초나 6월 중순 될 겁니다. 지역에 따라 좀 차이가 있겠죠. 6월달에 아가시아 꿀을 다 채밀하고 난 이후에 바로 축소를 강하게 해서 약을 해야 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진드기 약을 해주시는데 여러분들이 맞는 약을 해주십시오. 어느 약이든지 됩니다. 이때다. 왜 이때 해주냐? 이때 이제 한창 바로 번식이 강하게 올라갈 그런 찰나예요. 이때 개체수를 확 줄여줘야지 이렇게 곡선을 그리고 진드기가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때 잡아주지 않으면 이렇게 올라가죠. 이때 잡아주게 되면은 여기 빨간 걸로 제가 수평으로 꺼놨는데 이렇게 완만하게 간다는 거죠. 진드기는 이때는 100%다 없앨 수가 없습니다. 지금 2월달에 약을 치면은 100%는 아니지만 99%는 잡을 수 있습니다. 그 1% 남은 것이 또 이렇게 늘어나게 된다는 거죠. 진드기 한 마리가요. 여기 지금 2월달에 지금 진드기가 한 마리가 있었다 그러면은 11월달까지 가게 되면은요 한 마리가 600마리로 변해버립니다. 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아가시아 꿀을 체멸하고 난 이후에 이때 개체수를 확 줄여줘야지 이렇게 창궐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원래는 여러분들 절대 쏘시면 안 됩니다. 꼭 지금 2월달에 뽀뽀 시작할 때 하시고 중간에 쉬고 바로 6월달에 이때 아가시아 꿀 체멸하고 나서 약을 해주시라. 그 다음에 7월달에 8월달에 이때 또 약을 하고 그 다음에 8월 말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10월달까지는 월동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안 하죠. 안 하고 왜? 피해가 없죠. 이때 했으니까 완만하게 갔기 때문에 진드기가 있더라도 벌의 피해는 없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월동벌을 다 받고 나서 11월달에 약을 하시면 됩니다. 이후에 하는 것은 지금 하시면 되고 이거는 전체적인 제가 설명을 드렸고 6월달 돼서 또 다시 또 중간에 또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때는 숯불집을 해라. 6월달에 이때 또 아가시아 꿀도라 이때는 체밀하고 나서 약을 해라. 이때 또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전체적인 것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그림을 보시고 원래는 여러분들 관리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이 시간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제가 이걸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우리가 양봉하시는 분들 그렇습니다. 이걸 전업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또 다른 농사하고 같이 하시다 보니까 언제 여기만 신경 쓸 것 쓰지기도 그렇고 그냥 하시다 보니까 지금 또 듣더라도 또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어차피 월별로 강의를 하기 때문에 그때 요 화면을 가지고 나와서 이번에는 숯불집을 깎아야 된다. 또 약을 해야 된다. 이런 설명을 반복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것을 말씀드렸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2월 초성 강의를 마치면서 본중앙에서는 계속해서 연중 우리 양봉 교육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마이스터 과정을 1년 과정을 하고 있는데 등록은 수시로 언제든지 관계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등록을 하시고 어쨌건 1년 한 바퀴만 도는 됩니다. 2월달에 등록하시든 3월달에 등록하시든 아무도 관계없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여기서 오프라인으로 여기 오셔서 공부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100%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장거리 계시거나 또 가깝게 계시더라도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참석하지 못한다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얼마든지 교육이 가능합니다. 본 교육을 하는 것을 그대로 방송을 송출해 드리기 때문에 핸드폰이라든지 PC로서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수가 있다. 배워서 양봉 교육에 대한 어떤 지식을 쌓아가는 것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자, 따라서 본중앙에서는 양봉 자격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양봉 민간 자격증입니다. 1급과 2급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온라인으로 시험을 다 봅니다. 이것도 언제든지 이런 시험을 치러서 자격증을 취득해야 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 전화 주시면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지금 이제 본포를 시작해야 되는 그런 초입이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부터 잘 하셔서요. 원래는 벌을 많이 늘리는 쪽으로 여러분들 무조건 신경 쓰셔야 될 것이고 개중에 지금 각 지역에 특별하게 관리를 잘 하셔서 벌 한 통도 죽이지 않고 지금 수백 통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원래 취미를 많이 하십시오. 다른 분들이 못하는 못까지 다 하셔서 꿀을 많이 하셔서 우리 양봉조합에 납품도 하시고 또 우리 소비자분들한테 또 판매도 하고 이렇게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관리 잘 하시고요. 중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